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닌텐 카페 박보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테닌텐. 네, 거의 고인물이죠. 그럼요. 그때 한창 이제 10년에 10억 모으기 저 유행할 때. 네, 맞습니다. 벌써 23년이 넘었네요. 예. 제가 모신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부터 잘못 설정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경제적 자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시그니엘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거를 삶으로 표현하시는 산 증인입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아까 시그니엘이 됐든지 벤츠가 됐든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가 됐든지 다 탐욕이죠. 욕망이죠. 그리고 요즘 SNS에서 인스타든 뭐든지 보면은 허영심이 많은 것들이 자유가 아니죠. 욕망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유는 뭐냐면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죠. 자유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지 욕망이지. 근데 그거는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항상 제가 경제자유라는 거는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내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내 자신이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노동은 하지 않는 거지. 원래 노동 안 하면 옛날에 죄악시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이제 사업가 돼서 큰 돈 벌어서 시그니엘에 이렇게 살려하는데 그런 거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결국 가면을 쓰든지 욕망을 부리든지 본인이 망가지든지. 저는 대표적으로 재테크카페가 크다 보니까는 20 몇 년 동안 너무 유명한 사람 많이 봤는데 살아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가거나 한때 까불었다가 사라지거나. 근데 카페 주인 장관이 지금 카페도 독재를 23년 하듯이 꾸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자본의 크기가 부동산 때문에 가짜 자산이라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강의에서는 가짜 자산을 표현해요. 똑같은 숫자인데 왜 가짜 자산이? 왜 그러냐면 노동은 우리는 시급은 9,300원밖에 못 받는데 한 달 열심히 젊은 친구가 일해서 150, 200 받는데 아파트가 서울 평균이 10억이 넘어가면은 가짜죠. 허상이죠.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 그게 진짜라고 해서 너희들도 이걸 사라고 하죠. 근데 사지 마세요. 절대. 가스라이팅이네요. 네,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유명히 얘기하든 말든 제가 보는 자본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투자 자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예전에 그 카페 명이 테닌텐이었잖아요. 네, 원래 제목은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10년에 10억 모으기. 왜 그러냐면 제가 맞벌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10억이라는 게 경제적 자유의 상징 금액 같은 거였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진짜 저도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일 수 있지만은 제가 시은셋입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딸이 이제 둘이 서현 규환 아빠로 제 닉네임인데 서현이가 23이고 규환이가 20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카페 만들 초기잖아요. 애들이 태어날 때쯤 2001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9년도 입사해서 99년도에 결혼했고 첫째가 2000년, 2003년도. 이제 그쪽도 분위기에는 이제 10억 정도면은 우리나라 GDP가 이제 가계 소득이 한 평균 가구 소득이 한 400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10억 모으면은 저는 5% 수익 정도 얘기한 거예요. 적게 잡아서. 지금 이제 10%, 20% 얘기하지만 보통 투자하면 10%, 5% 잡으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10억만 모으면은 놀들어 되잖아요. 10년 10억 계획을 잡았죠. 둘이 맞벌이해서 70% 저축하고 요 수익률을 10%씩 딱 10년에 엑셀을 딱 만들어 보니까 딱 10억이 되더라고. 단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약간 이게 항상 있잖아요. 복리법칙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절약. 요즘은 이게 파이어족이라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미 원조죠, 원조. 그쵸.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10년 만에 돼서 2009년에 은퇴를 한 거예요, 저는. 14년 전에. 아, 그러면 진짜 그 계획대로 정말 만든 거예요? 와. 그 당시 자산시장도 좋았고 어쨌든 그거 하고 나서 강의를 벌써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 만들었을 때는 아까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아까 있죠. 수익률이 그 당시 IMF 때니까 이자가 6, 7%니까는 그 당시 단순한 생각에 내 자본만 있으면은 일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출발인데 지금 20년 살다 보니까 좀 더 진화된 거죠, 이제. 건물도 짓게 됐고 이제 은퇴하고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남들 아파트 시장을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경제자유의 또 핵심인 저기 이제 땅을 사서 80평짜리 땅을 사서 4층짜리 건물 져서 월세 나오고. 거기 나오는 게 지금 한 600 정도, 5, 600 정도. 와. 주식으로서 또 하고 그렇죠. 양날의 축이죠. 제가 모신 이유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더 벌면은 노예가 된다는 게 뭐냐면 딱 그런 고민이 생겨요. 강남 아파트 들어갈까? 딱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 판타지를 좀 깨주려고 하는 게 제가 그러면 이제 대표님 제가 차가 뭘 것 같습니까? 집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었으니까. 보통은 상상을 이렇게 하죠. 뭐 에쿠스에 기사 딸려 나오겠다. 강남에 뭐 30분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파주로 오라고 제가 놀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 덕은지구라고요. 지금 이제 그 가양대교 옆에 새롭게 고양 옆에 그 어디 DMC 옆이죠. 거기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오피스를 많이 져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보통 서울은 7, 80인데 거기는 싸게 요번에 60에 들어간 거예요. 1000에 60. 1000에 60. 60만 원짜리 7평 살아야죠. 차는 스파크고. 제 생각엔 집안에 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월 1000 들어오고, 주식 빼고 1000 정도 들어오고. 주식은 하면 이제 보통, 오늘도 계좌 보여줬잖아요. 최근에 11월 달부터 했는데, 요번에 벌써 7000 가지고 지금, 아까 400이 수익이 나갔어요.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죠, 수익률로.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돈은 별도로 있지만은 대부분 시간을 주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하지도 않아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살면서 7평에서 그리고 걷고 팔만 먹었고 책은 다 도서관에 빌려보고 좋은 거 요리해 먹고 그리고 항상 평온하고 누구만나 당당하고
그게 자유예요. 제일 그리고 부러운 것도 1년에 한 번씩 한 달 사기. 1년에 지금 한 달이지만은 내년에 터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미국. 매년 가는 거죠. 두 군데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꿈꿔야 되는 거, 경제자유라는 거는 시그니엘이 아니라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 진짜.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어느 흐름이든지 그걸 해서 그 파도를 탈 수 있느냐. 그게 궁극적으로 봐서는 경제 자유라고 했을 때 경제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허영심 부려서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이 여러분한테 벤츠 타고 자랑할 것 같아요? 그 형님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똑같은 집에 30년 살아요. 제가 갔다 왔어요, 이번에 월에. 진짜 그 집값 얼마 안 하더라고요, 시세가. 관심이 없어요. 저기 예. 몇백 조가 있어도 관심 있는 건 책 읽고 예. 사유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음식 먹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고. 재산은 터무니없이 적지만. 아닙니다. 근데 노동은 안 하는 거 똑같잖아요. 두 사람 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 1세대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항상 허영심을 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른이 된다는 거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세뇌를 받든지 과대한 자아가 뭘 할 수 있다. 뭐 좋죠, 에너지야. 근데 그 에너지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서 상처를 입히겠죠. 되지도 않는 얘기니까. 그래서 현실을 봐야 돼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또 대표님께 또 퀴즈를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네. 전 세계 GDP가 얼마 정도 같아요? 추정. 인구가 지금 80억 명 네, 아니에요? 80억. 딱 돌파했잖아요, 최근에. 네, 최근에 발표했어요. 예. 유엔에서 80억. 예. GDP. GDP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GDP는 대충 아시죠? 1.8조에 2조 달러 예, 되는 예. 거.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그냥 80조 달러예요. 80억에 80달러.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평균 나오는 지금 전 세계 1인당 GDP가 얼마일까요? 80억 나누기 80조 달러 하면. 만 달러인가? 네, 딱, 예. 빠르시네. 예. 역시. 어제 틀릴까봐. 왜 그러면 만 달러라는 기준 알잖아요. 우리 5,000불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거는 전 세계 자본주의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계속 미국이 항상 만드는 자본주의 시장이 계속 GDP를 높이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있고 많이 생산하고 기업이 살고. 근데 저는 이제 자본주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정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살더라고. 저는 느낀 게 딱 그랬던 거예요. 약간 첫 질문에서 뭐였냐면은 10년에 10억 모으기가 그 당시 때 어떻게 그런 목표냐면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잉여 연금이 나오고 내가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억이면 아파트 값이 안 된다고. 못 사잖아요. 그게 근데 나는 너무나 싫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0년 계획을 짜봤더니 맞벌이로 이게 가능하다는 엑셀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맞벌이로 10년 엑셀을 짜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 금액이? 지금 30억 해야 되나? 아니죠. 지금 저는 이제 아파트 때문에 그런 예.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현재는 20년 동안 20억이면 되지 않을까? 5% 잡으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그 당시는 제가 가구 소득이 400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 자료가 600으로 알고 있어요. 600에서 600 얼마로. 그 정도면 1.5%인데 그냥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냥 1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숫자가 크죠. 솔직히 너무 커요. 왜냐면 노동시장에서 예. 보면은 둘이 벌어서 예를 들어 지금 통계청 자료가 6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50%만 쓰고 50% 남기더라도 3,300이잖아요. 예. 3,600이잖아요. 정상적이라면 10년이면 3억 6천이잖아요. 투자해서 이제 5억이 됐다고 한들 10년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반을 저축하더라도. 좀 느꼈던 게 버핏 지수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15년, 20년에 그랬죠.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예. 조짐이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때 그 이후에부터 연준이 질른 불나방이라고 그래요. 저는 데이터 보면 연준 데이터를 보면은 연준 자산이 2008년 전까지 1조 달러밖에 안 돼요. 연준 자산 부채죠. 저는 그게 전 세계 지금 자본주의의 불쏘시개라고 봐요. 1조 달러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조인가 14, 12조 그 데이터 나와요. 연준. 예, 예. 그래놓고 내가 봐서 이 전 세계 있잖아요. 노동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나는 그 대가가 지금의 30년을 찾아온 폴 버커 이후 찾아온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지만 연준이 자신은 있어 했지만은 결국 돌고 돌아서 자본과 노동과 그리고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대가는 지구 전체가 혹독하게 치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더 치를 거고. 특히 2년 전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동성은 넘쳐나고 자산 가격은 막 올라가니까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이것만 올라가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본질을 빠져서. 버리고서 투자에 들어온 사람 많죠. 저도 옛날에 이제 강의 다녔을 때 이랬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계산을 해봤을 때 딱히 주식을 안 해도 돈을 잘 모으면 경제적 자유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뭐 모르는 데 들어가지 않았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게 그냥 확 벌어지니까. 그렇죠. 안 먹히죠. 잘. 저축해서는 뭐 알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너무나 일이 숫자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니까 우리나라의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은 막 호들갑 떠는 거는 그냥 언론과 이런 것들 불안해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 차분하게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시골인 오마하에 사는 이유가 그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뉴욕 한복판에 사는 것보다 좀 나와서 관조자가 되는 거죠. 관조자 상태에서 좀 더 잘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형님들이 더 잘하죠. 왜 그러면은 안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해보세요. 투자해보세요. 내 올인하면 주식도 마찬가지. 여윳돈을 하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걸면은 사람은 감정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예. 그래서 관조자가 되라는 거냐면은 그게 쉽진 않지. 내 돈이 어떻게 남의 돈처럼 볼 수 있냐. 하지만 그게 어쨌든 훈련이지 그래도. 예. 그러면 어쨌든 그리고 큰 거시적으로 보이잖아. 망가지잖아. 안 버티면 같이 투자를 했을 때 핵심이 뭐겠어요? 내가 싸다고 생각하죠. 이 가격이.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저기 있잖아. 영업이익과 이 정도의 수익과 이 정도 매출 하면은 이게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예. 들어왔잖아. 그래서 늘어날 거고.
그걸 믿으면 되잖아. 네. 그럼 여윳돈이면은 이제 그럼 버틸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주식하시는 분들 저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실제는 거의 멘탈 훈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식이 없어요. 흔들려요. 누가 얘기하면은 매출 데이터만 나와도 이번 실적 아니고 한 30%만 20%만 떨어지더라도 바로 버려요. 배신 때려 자기가. 잘못 들어왔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관 외국인이 그런 거는 장난치는 거고 거지로 보면은 가치 투자는 지금도 유효해요. 예. 근데 그거는 하려면은 그것도 쉽지 않고 이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는 옛날에 저도 이제 인생에서 가장 재산 많이 늘렸던 게 가치 투자를 3번 해서 5억 이상의 주식을 번 거예요. 건물을 진 것도 주식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진 거고. 그래서 그거는 항상 강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실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보편적 상식이 있으면은 난 노력하면 지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600만 원짜리 맞벌이 부부가 노력한다면 나는 10년, 20년 뒤에 아파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기준에 보면 어때 수익률 기준인 거야. 그 사람 실력해서 저처럼 이제 20% 30%대는 아니더라도 10%대라도 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 5억을 벌더라도 5천이잖아. 10%만 그쵸, 들고. 그쵸. 400이면은 두 사람이 그만두고서 조그만 집에서 그냥 요리해 먹고 여행 다니면서 차하고 1박 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누구나 보편적인 자본주의에서 이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쵸. 그런데 아까 말한 배워야 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리시는 분들이지만 스스로가 한번 또 자본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스스로 리미트를 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더 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더 SNS가 더 노출됐고 온라인 세계고 그럼 재테크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GR 점으로 하든 일단 목표는 잡는 건 맞죠. 저는 이제 어쨌든 모티베이션 자체가 저는 이제 경제 자유가 됐든지 저는 어쨌든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일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표 잡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재 돌아가는 구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펌프주의라고 연준 자산을 보고 핵심 데이터에 제가 보는 거는 연준이 하고 연준이 통자잖아요. 금리 올리고 부추기는 거 너무 경기 수치가 막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일자리잖아요. 그쵸. 경제 공부죠. 뭐 GDP 공부든지 항상 이런 얘기가 못 알아들으면 몇 번 보면서 탱태준이 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지? 자본과 노동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처음에 와닿지 않지.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은 그 얘기구나. 이제 젊은 친구들, 요즘 이제 자녀 또래 세대들이 그쵸, 이제 이제 결혼이 자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 아빠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서열이가. 너희 둘 돈 어떻게 모아야 돼?라고 이제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하듯이 저는 이제 부자 되는 공식이라고 얘기하죠. 뻔하죠. 제가 했던 거 똑같이. 왜 그러면 사업가 이런 것들이잖아. 부자 되는 방식들이 있고 뭐 그 전문직도 있고 뭐 있지만은 그냥 난 투자가로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뻔하잖아요. 들어오는 거. 답은 남았잖아요. 들어오는 건 뻔하고 뭘 안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나가는 거. 나가는 지출이. 저는 그래서 되게 근검절약 있잖아요. 요즘 시대 안 맞지. 자본주의 제일 싫어하는 거지. 절약하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자본 축적해서 자본가가 돼야지. 그러면 이제 안 써야 되고 그 투자 공부에서 분류해야 되고 시스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세 단계지 이제. 또 오늘 경제적 자유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훼손시켰다. 이제 진짜 올바른 경제적 자유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이야기해 주셔서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